기민하게 움직이는 조직은요. 네. 선호를 받을 거고요. 이걸 젊은 세대 안 되겠네, 뭐 돈만 따지네 이렇게 하면 사람도 안 가고 계속 도태되겠죠. 지금은 항상 이해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좀 기성세대 분들이 많이 이 영상을 보시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건 부당합니다의 이몽택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인구 소장님처럼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새내기 이몽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세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아닙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던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저희 직원들이 MG도 아니고 그냥 이제 M이라고 하면은 이제 꼰대 잃어버려요. 그걸 이제 Z세대라고 하나요? Z, 네, Z, 네, 네, Z라고 하는데 뭐 상관없죠, 네. G세대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네. 그 세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세대의 명칭은 다 그 임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근데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는 이제 퓨 리서치 센터가 1997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가 이제 Z 제너레이션이고요. 근데 그건 철저히 이제 미국의 개념인데 미국에서는 가장 큰 사건이 01년도에 이제 9.11 테러거든요. 그러니까 9.11 테러를 97년이나 8년에 태어나면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96년까지는 그걸 기억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기억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세대를 나눕니다. 그건 부당합니다. 이번엔 어떤 책입니까, 이번에? 사실은 이게 그 작년 말에 출시된 건데 요거는 그 인문사회 서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지난 몇 년간 2010년대 말부터 젊은 세대 하면 MZ세대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공정을 붙여서 특히 정치, 사회 그리고 전체에서 이제 공정세대다 그런 식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의 공정이 진짜 공정이야?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시대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좀 써보고 싶었어요. 네, 한번 이거를 파봐야겠다라고 해서 쓴 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뭐 직장 생활 여기서 많이 나는 MZ와 이제 그 세대들 간의 갈등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많죠. 되게 많고 이제 지금은 뭐냐면 그러니까 90년대생 초반 분들이 이제 30대가 넘어가니까 대부분 어디 있냐면 중역이에요. 그분들도 지금 다 이제 팀장 하시고 어디선 대표도 되게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번 년부터 본격적으로 2000년대생을 맞이하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사실 이제 저도 한몫하긴 했지만 90년대생들은 오해가 있죠. 예를 들면 말을 할 거 다 해. 예를 들면 참지 않아. 부당한 일을 했으면 다 해. 근데 그런 일이 있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친구분들은 여전히 참고 있어요. 네, 그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막 하지만 그거 없는 게 아니죠. 분명히 있는 현상인데 여전히 많은 친구분들은 가라고 하면 묵묵히 회식 따라가고 이거 하라고 하면 내가 좀 더 하고 이렇게 살아온 친구도 있는데 지금의 친구들은 또 규칙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공정이 아니라 규칙이나 부당하고 잘못됐다는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죠. 가령 제 후임이 예전에 후임이었던 그 밑에 멘티였던 친구가 지금 팀장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계에서. 근데 그 친구가 이런 거죠. 똑같이 해서 이제 급하니까 PPT 지금 6장을 보고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까지 해야 돼. 좀 부탁할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2000년대생.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이래요? 그것도 있지만 그거라기보다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요. 팀장님이 그러면 월급 많이 받으시니까 3장 만드시고요. 저희가 2장. 가령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거래로 인식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일도 있으니까 없었으면 그냥 할 텐데 그런 친구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물론 오해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월급 많이 받으시고 이거 내가 지금 다음에 바쁘니까 월급 많이 받으시는 분이 일부 만드시고 그럼 오케이 하고 막 뭐지 막 이러고 근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페이만큼 생산성을 내줘야 된다. 네. 이거를 내가 갑자기 받은 일을 내가 6페이지 왜 만들지? 팀장님도 뭔가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런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일들도 있고 또 최근에 이슈된 게 이런 거죠. 뉴스에도 많이 안 나오지만 복사기가 있어요. 보통 복사기가 있으면 공용 복사기고요. 노트북이 랜으로 연결돼 있고 복사를 하거나 이제 출력을 하면 자기 네임 태그가 나옵니다. 맞아요. 누구 어느 부서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그거를 이제 나왔는데 옆에 저는 이제 데리고 팀장님이 옆에 앉아 있는데 같이 출력이 돼요. 예를 들면 하나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팀장님 옆자리예요. 근데 출력하러 갔더니 저희 팀장님께 나와 있어요. 제 것도 나와 있고. 그럼 먼저 갖다 주고 내 거 하겠죠. 아니, 내 걸 가지러 오면서 팀장님 걸 보통 같이 갖다 주죠. 그렇죠. 네. 그게 우리 이제 그럴 필요는 없지만 굳이 바로 옆자리니까. 근데 보통 저는 옛날에도 다 그렇게 했었으니까 맞아요. 저도 이제 당연히 배를 받았었으니까 당연히 맞아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네. 실화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2000년생은 아니고 90년생 후반생인데 네. 작년 일인데 이런 게 있었죠. 이제 딱 보더니 대리님 제 것도 좀 갖다 주세요. 출력한 거 제 것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넌 뭐야? 야, 네가 상사야? 이건 뭐야? 아니, 그러니까 이런 당황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약간 그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평하다고 느끼거든요. 팀장님한테 나는 안 해줘? 팀장님만 해줘? 뭐야 이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첩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표면화되는 게 조금씩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갈등에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친구들은? 먼저 말씀드리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게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방금 오전에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 교육청에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PC가 있어요. 공용 PC가 복사하러 갔는데 어떻게 써 있냐면 화면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서로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못 풀릴 게 없다. 궁극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말이 쉬운 거죠. 상대방의 입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받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야, 너희 뭐가 잘났어? 우리도 좀 이해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감정에 있는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 언더스탠드 누군가 밑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마음 깊이로 이해한다는 건 말만 쉬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같은 이해인데 머리로 알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은 차치하고요. 이게 습관적으로 쌓이고 뭐가 계속해서 이제 패턴이 생기면 트렌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트렌드가 왜 생겼는지. 어쨌든 네. 한 직장에서만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동시대에 다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미국도 비슷하죠. 네. 예. 되게 많은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냥 알고 이게 세대 그걸 딱 떠나서 세대 이해하지 말고요. 그냥 사회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구나. 그렇다면 이유가 있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서 규칙을 해결하거나 여러 가지 대응이 나오는데 지금은 항상 이해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좀 기성세대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를 좀 하려는 강박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젊은 세대들 얘기하면 이래요.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공평한 규칙을 만들고 그대로 진행해달라.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누구도 부당하지 않게 매뉴얼대로 해서 침해하지 말아달라 그런 건가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되게 그 거래적인 소송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많이 얘기하는데 많은 그런 거 보시겠지만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옛날 거 요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표현을 이산적으로 숫자로 할 뿐이게 그 디지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규정으로 잡혀 있고 회사 들어갈 때 계약서 쓰면 계약서 그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요걸 최근에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되게 많은데 좀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2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무한 뷔페 논쟁이 있었어요. 아시나요? 무한 뷔페 아시죠? 그러니까 초밥 뷔페에 갔는데 시간은 2시간 동안 무한을 먹을 수 있는데 장정 3명이 왔나요? 그래서 170그릇을 먹은 거잖아요. 개인당 5, 60그릇? 오 하실 텐데 어쨌든 봤어요. 예를 들면 저는 못 먹지만 뭐 먹방 하시거나 이제 대단한 분들 오시면 먹을 수 있죠. 그러면 사장입니다. 2시간이 안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가주세요 이런 시간인데 그걸 올렸더니 2개로 나뉜 거죠. 한 판은 아니 2시간 무한 뷔페인데 무한 뷔페 아무리 무한 뷔페여도 이렇게 많이 먹으면 누가 장사해? 상식이 있어야지 융통성이 있어야지 하는 부류가 있었고 원칙의 부류는 아니 그럼 무한 뷔페 빼야죠. 그럼 유한 뷔페죠. 무한 뷔페 150그릇 한정 써놨어야죠. 이렇게 했으면 이건 사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이제 법정으로 가면 문제가 있긴 한데 법정은 복잡한 곳이니까. 근데 원칙의 세상과 융통성의 세상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 세대들은 이쪽일 거라고 저는 가만히 판단하고 서베이를 해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뭉쳐서 하는 거니까 세대를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칙대로 할 것이냐, 원칙을 바꿀 것이냐, 아니면 융통성을 얘기할 것이냐. 저는 우리나라는 되게 유연한 나라라고 판단을 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유연한 나라의 조직 문화와 나라가 아시잖아요. 급격하게 원칙의 문화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뿐이죠.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세대를 떠나서 예의를 떠나서 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전에 하나의 문화로 집단 문화에서 다 개별화 문화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유튜브거든요. 지금 보다시피. 예전엔 방송국이 그냥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딱 때리는 거를 전 국민이 시청을 했다면은 이제는 내가 원하고 내 입맛에 맞는 거를 따로따로 보겠다가 되면서 유튜브가 커진 거잖아요. 그런 MZ 좀 있었던 게 회식을 가면 메뉴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어려웠는데 예전엔 그냥 부장님이 정해주면 가는 거죠. 삼겹살 회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 회식이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회식이 정확한 거는 이제 모여서 먹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회식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네. 뭐냐면 뭔가 좀 얘기하기는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친해지려면 필요한 게 있거든요. 뭐가 필요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는 전 세계 만국에 똑같아요. 사람을 똑같이 친해지려면. 그쵸.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지름길이 필요한 거예요. 빨리빨리고 효율성이 필요하니까 회식은 술이 들어가는 이유가 알코올 중독자여서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술을 하나 하면 이제 경계가 사라지고 그들 사이에서 몇 살이야, 뭐 어디 살았어 이런 게 되게 일할 게 편하거든요. 적폐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모두가 효율성이나 이런 회식 같은 것도 우리의 하나의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고속성장 뒤에는, 그러니까 뭐 고속승진, 고속성장 뒤에는 회식이 같이 따라갔었다. 네, 근데 그거 자체가 한국이 이제 빨리빨리나 효율의 문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회식을 하라고 원칙을 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회식 3회 이상 하시는 걸로 계약서 쓰시면 이러지 않잖아요. 그럼요. 법으로 정해지 않고요. 근데 이거는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그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근데 많은 부분이 한국 사회가 다 임의적이고 주체적으로 매뉴얼 없이 성장했던 사회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외국 문화와 같이 접해 글로벌화 되면서 급격하게 매뉴얼화되고 원칙화되고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 걸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회식 관련해서도 이슈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회식을 가고 말고 싫어하고 이게 아니라 요즘에 이런 이슈도 실제로 되게 많아요. 난 회식을 어쨌든 저녁에 학원을 다니니까 아예 못 가요. 맞아. 근데 회의비는 사실은 기준은 여러 가지지만 회의비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회의비라는 보통 계정이 있는데 그거는 인당으로 나오는 데가 되게 많아요.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인당에서 이제 팀이 10명이면 회의비가 요 정도 책정되고 맞아요. 그걸로 나 없이 갔다 왔다고 해서 회의비 나 안 갔으니까 얼마 챙겨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나는 이제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회식을 못 가고 니네가 흥청망청 내 이상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갈등의 한 시초죠. 근데 이것에 이제 그 이면을 보지 않고 겉만 보면 이것도 MZ구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감정적인 이제 반복보다는 진짜 문제가 뭐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가 좀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근데 이건?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회식은 사실은 저도 고민하고 있지만 회식뿐만이 아니라 원칙을 정확히 정하는 게 중요해요. 자잘하게. 아까 자꾸 그 복사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복사기 얘기를 좀 하는 것이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진 않지만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회사는 모르겠고 우리 팀에서는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니 다 바쁘잖아? 그러니까 내가 출력을 했는데 못 가져올 수 있잖아. 그러면 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팀 거는 갖다 줍시다. 합의를 미리 보자는 거죠? 맞아요. 컴프로마이즈가 되게 중요해요. 합의를 보자. 그러면 선배가 했든 후배가 했든 우리 팀은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에서 살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매출과 이제 단기적 성과가 중요한 경우는 야, 네가 할 것만 해. 우리 팀은 가져다 주지 말고 선배도 갖다 주지 마. 그냥 하는 거야.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컴프로마이즈. 우리 이 작은 쪽에서도 합의를 작게 이루면서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뭐 규칙을 잡고 합의를 하면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회사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회사 안 바꿔도 돼요. 우리 몇 명 있는 사람에서 서로 살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합의보다는 서로 보듬기 위해서, 서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합의를 자잘하게 이뤄가면 그걸 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저는 MZ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지금의 세대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원칙주의자를 떠나서 이걸 좀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앞에서 이어지는 좋든 싫든이요 합의를 하잖아요. 오히려 더 잘 따라요. 네, 오히려 그걸 안 따랐으면 뭐라고 하지? 앞에서 합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오히려 더 잘 따를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전 미국처럼 모든 걸 법으로 하거나 이러면 삭막한 사회가 되겠죠. 그건 그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되 나머지들은 그 다음에 이해를 푸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세대를 다 떠나서 다름을 좀 이해하고 그거를 분석한 다음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들 이게 중요하다. 네. 이제 이런 차이점을 알면 기민하게 움직이는 조직은요. 네. 선호를 받을 거고요. 이걸 젊은 세대 안 되겠네, 뭐 돈만 따지네 이렇게 하면 사람도 안 가고 계속 도태되겠죠. 그렇죠. 인재가 안 들어오죠. 네, 적응의 문제입니다. 네. 네, 결국은 인재를 계속 유입이 되고 그 직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대층이 고르게 분포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회사의 마케팅도 유리해지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회사가 바뀌는 전략을 써야 되겠네요. 네, 물론 요거 얘기하시면 되게 회사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그래도 바뀌어야 됩니다. 인재가 안 들어올 건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네. 말씀드려요. 이제 특히 저는 중소기업 강연을 많이 해요. 그거 가고 싶기도 하고요. 왜냐면 9983이라고 대한민국의 99%의 사업체는 중소기업이고 83%가 다 일하고 있으면 10명 중에 8명이 좋든 싫든 중소기업 일해야 되는 대한민국 구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솔직히 얘기합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 모여 계시면 어려우시죠?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럼 뽑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안 뽑으면 돼요. 그쵸. 근데 이게 그러고 싶어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요. 많은 기업들이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중견기업 때문에 7, 8년 동안 안 뽑으면 되게 많아요. 근데 언젠가는 뽑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트레이닝 되지 않고 이 사회의 변화를 이유 어쨌든 나는 싫고 예전을 고수하고 싶더라도 변화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열면 좋겠어요. 저는 요번 책에 좀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생각을 조금 되게 노멀하게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아무리 제가 중립적 관점에서 쓰려고 하더라도 저는 한국인이거든요. 그 한국 사회에서 지난 4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도 익숙한 거예요, 이 문화가. 이게 왜 이상하지? 너무도 익숙한데 이런데 직장은 사실은 직장을 생각해보면 되게 하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기에 이제 반대급부로 임금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직장은 다른 의미예요. 좀 더 깊은 의미예요. 꿈을 이루고 여기서 성장을 하고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자식을 키워야 되고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 말대로 행동을 못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이걸 원래 의미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깜짝 놀란 요 얘기를 들었는데 뭐냐면 여기에 충실한 친구들이 회사를 오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넷플릭스 같은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저희는 그냥 월정액이고요. 월정액으로 회사가 저를 구독하시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진짜 생 직장의 의미 그냥 아무리 이제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은 해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회사에서 마음대로 자르지 못하지만 한 달간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고 네, 물론 친할지면 좋지만 그런 개념이다. 구독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평생 직장이 사라졌는데 여전히 평생 직장으로 인식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하로 생각하는 거죠. 공직사회라던가.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아무래도 예전에 다 남자들 군대도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분대장, 소대장 이렇게 딱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군대에서 하던 과업을 행한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을 가질 수도 있다 생각은 들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진짜 부하를 할 거면 거기에 맞춘 반대급부가 높으면 돼요. 정말 평생 직장 보장해 주던가.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무너졌거든요. 평생적으로 이미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82년생이지만 회사 다닐 때 평생적 없다고 생각하고 2007년에 회사를 들어왔는데 지금은 완전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리콘밸리를 5월달에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 구글을 갔다 와서 정말 많은 이야기 듣고 충격을 먹었는데 그냥 이제 근로자의 개념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다 사업가. 근로자도 본인의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성과를 내므로 인해서
다음 직장에 갔을 때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기존 직장에 더 연장을 할 때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스스로 열심히 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더 좋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냥 근로자라는 개념이 다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다 사업가구나.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또 관점을 바라보면 좀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고요. 그래요? 네. 근데 마침 관련된 채널을 지금 떡상시키고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2004년생이거든요. 요즘에 대학생 1학년들이. 만나고 얘기를 나누고 이제 수업을 하고 저는 이제 정식 교수가 아니니까 얘기했는데 저희한테 못할 건 없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